2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저 코인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빼고, 예, 딱 한 번 빼고 비트코인 100만원어치 사고, 예, 다음 날에 판 거 외에는 코인 거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반기는 제가 생각한 가격대까지 오면 사가지고 한 1년 더 볼까 하는 생각으로 있어요. 단타는 안 치려고 그래요. 지금 단타 쳤다가 그냥 물립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좋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생각 있는 분들은 단타 치지 생각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가격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점이 어딘지는 저도 몰라요.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외교 안보 정치 CFR VOA 성렬형 윤리크 유정복 김태우 아침한개 아사히 뉴스 그다음에 디 인디펜던트 영국 저널이죠. 그다음에 추브겔 DW 독일 공영방송 프랑스 24 프랑스 방송 CNN 미국 방송 어벤져스 전략회의 키어스타머 성렬형 현충일 매국노 이완용만도 못한 좌익파시스트 보통 매국노 밥정 문전비가 현충원에 묻힐 이유가 있을까? 구글 유튜브가 이렇게 인드라가 이렇게 방송하면 영구정지 때리잖아요. 이해합니다 제가. 인드라 얘기했죠. 구글 유튜브는 자유좌파 성향, 그 다음에 오픈AI 샘 알트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딱 중립,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자유우파 얘기를 했죠. 성향이 다 저한테 전 자유좌파 지지하고 자유우파 지지합니다. 힘차게 북소리 울렸다. 왜 북을 올렸을까요? 인천 제외 동포청 유정복 역시 행정의 달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역시 유정복이다. 행정의 달인이다. 할 수 있겠네요. 인천 시민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운전비 때 많이 송영길 같은 애가 작전 짜가지고 많이 부동산이 올랐는데 떨어졌죠. 걱정하지 마세요. 유정복이 구시가지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저기 쥐명이가 있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평, 인드라가 옛날에 부평구 살았었는데 계양구. 그 다음 민간단체 보조금 1조 1천억 원 규모 비리 적발, 이런 게 이제 왜 이 시기에 나오나? 타이밍이죠. 타이밍. 무슨 타이밍? 8월에 이제 명수 날라가잖아. 나감자 되잖아. 나감자. 그 전에 하면 다 무죄가 나오니까 딱 이 시기에 고발하고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면 죄 있는 자 죄 받겠죠. 문전비 좌익파시 정권 때는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무죄여도 유죄되고 이런 개판 세상이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정상화되는 때가 8월이면 오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간에 좌우익 파시오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익 파시오도 마찬가지야. 성렬형 막 똑같은 얘기, 달라진 게 없다 하면서 또 이상한 얘기, 쿠데타를 해야 된다는 등, 무슨 위수령을 때려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의 어떤 초헌법적 발상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전 반대합니다. 종북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둘 다 똑같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를 좋아하잖아요. 둘 다. 좌우 파쇼들은 왜 트럼프를 좋아할까요? 반쪽 알배로 왜 둘 다 좋아하죠? 노태학 백기투항 김태우. 김태우가 옳았다. 분식회계. 조민. 어벤져스 전략회의. 재민. 다음에 이 벨라루스 핵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짧게 얘기할게요. 이제 푸딩이 2030년까지 벨라루스를 합병하겠다라고 했고, 이번에 벨라루스의 핵무기를 이전한 것은 벨라루스에게 핵무기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핵무기의 버튼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은 러시아에게 있다. 운영권이나. 그냥 핵무기만 벨라루스에 놨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얘기할게요. 러시아 푸딩 위파쇼 정권의 핵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푸딩이 갖고 있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소련 공산당 시절에 핵버튼을 누를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였나? 소련 공산당이었나? 아니다. 빅터 로스차일드였다 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면 러시아가 요즘 자꾸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운을 떠는 건 뭐냐? 그거는 자신이 가진 핵공갈을 통해서 뭔가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다 실패했어요. 서방 진영에서 콧방귀를 끼고 있어. 서방 진영에서 왜 콧방귀를 낄까요? 이거 다 알기 때문이지. 서방 진영에서 때로는 반쪽 정은이나 푸딩의 혹은 맥공의 C8의 핵공갈에 대해서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필요해서 하는 거죠. 필요해서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은 벌벌 안 떨죠.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떠는 겁니다. 푸딩은 핵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푸딩은 권한이 없어요. 이든영도 권한이 없어. 미국 대통령인데도 미국 핵무기 버튼을 누를 권한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있다고 나오죠. 네? 러시아 핵은 푸딩, 쭈꽁의 핵은 맹꽁 시파르, 북핵은 반쪽정은, 미국 핵은 이든영, 이렇게 돼 있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국위원이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벨라루스와 이 우크라이나는 경우가 달라요. 벨라루스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영업이 끝났습니다. 그 벨라루스와 이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교에 종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또 러시아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탈린 때도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예, 그런 근대사의 아픈 기억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벨로루시와 러시아는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루카첸코라는 이 친구, 지금 벨로루시아 독재자, 유럽에 남은 마지막 독재자라고 표현하는 이 루카첸코가 를 얼마든지 국기본이 교체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주요 대다수 지도자들은 국기본이 임명하잖아요. 근데 루카첸코를 왜 계속 94년 이후로 계속 쟤를 임명하고 있나? 필요하니까 거기다 꽂아둔 거예요. 루카첸코가 90년대 때는 옐친의 지지자였단 말이에요. 옐친은 어떤 대표적인 친미잖아요. 클린턴이 무조건 좋아. 클린턴은 어떤 채턴하우스에서 임명한 애잖아. 대통령이잖아요. 채턴하우스, 클린턴, 옐친, 루카첸코로 이어지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루카첸코가 버틴 거고. 그 다음 푸딩이 딱 됐을 때 푸딩으로 재빨리 또 바꾼 게 또 루카첸코예요. 그래서 버틴 거지. 얼마든지 국유보는 루카첸코를 교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교체를 안 해. 이번에 또 핵무기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큰 그림에서 국유본이 벨라루스를 동유럽의 북한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조금 엿보인다. 벨라루스 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뭔가 여기를 반면교사 반미국가로 만들고픈 그러한 것이 좀 보인다. 대신에 러시아는 이제 보통 국가로 전략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가 되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제2의 대한민국이 되어 경제 선진국이 되고 벨라루스는 벨라루스 핵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대표 국가가 되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다. 하여튼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라루스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생각으로는 러시아 그 푸딩이 벨라루스를 합병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러시아가 너무 약해져도 안 되거든요. 근데 벨라루스 같은 나라를 동유럽의 북한으로 만들면 나토의 존재 이유가 되니까. 그래서 벨라루스를 파시 국가로 만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해결되겠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게 이제 기후 행동. 그러니까 인드라가 유일하게 전 세계 녹색당 중에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당이 독일 녹색당입니다. 다른 나라의 녹색당은 인드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녹색당은 근본이 없기 때문에 전 근본을 중시하거든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근본이 있는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밖에 없어요. 국유본이 직접 만든 당입니다. 독일 녹색당은. 록펠러가 만든 당이 독일 녹색당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 저 기후행동은 저렇게 왜 절박하냐. 자꾸 러시아에서 핵공갈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물론 인드라가 지금 북핵의 최종 목표, 국외본이 북핵 시나리오 최종 목표는 한반도 핵, 일본 핵, 궁극적인 게 독일 핵이라고 얘기했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어디냐면 코소보 1차 세계대전 발발이 어디서 터졌죠? 발칸반도. 이게 또 세르비아가 또 이 깡패 국가거든요. 세르비아 애들이 또 난리 친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999 인드라 볼 때 이런 것들은 채텀하우스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채텀하우스가 좀 마치 국정원처럼 음지에서 뭔가 음흉한 그런 짓거리를 극좌적인 구구적인 우익파시오 자유파시오적인 애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쪽에 논리를 제공해주고 특히 또 세르비아 이런 어떤 깡패 놈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나서는 것도 저게 어디서 바람을 누가 놔주니까 저렇게 쌩 지랄을 떠는 거지. 주변에서 바람 안 넣어주면 쟤네도 가만히 있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는 자유우파 정부가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발칸반도에서 이렇게 세르비아 같은 발칸반도의 북한 또 이런 게 세르비아가 또 맡은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변 국가들이 아주 골치 아프겠죠. 또 어떤 세르비아 덕분에 그리스가 또 경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낙 영국 총리죠. 그리고 이 친구는 노동당 지금 현재 유력 지도자가 키어 스타머인데요. 노동당 영국 노동당은 자유좌파죠. 이 친구 키어 스타머도 자유좌파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영국에서도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키어 스타머 같은 지도자라면 저 환영합니다. 자유좌파잖아. 지난번에 코빈인가 걔는 너무 애가 자유파시오 성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저는 봤어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자유좌파에서 자유우파에서 자유좌파 이런 건 전 그 국가가 독일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프랑스란 나라가 크게 변하는 게 없거든요. 외교 정책도 크게 변하는 거 없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요 이 좌파시오 반쪽미당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반쪽미당이 있고서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자유좌파 정당이 돼야 돼요. 반쪽미당이 현재 자유좌파 정당입니까? 좌파시오 정당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부 우파 방송에서 자꾸 좌파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좌우 양날개로 하나지 모든 정당이 다 우파 정당이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좌파란 표현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오해를 줘요. 좌익파쇼라고 하세요. 좌익파쇼. 자유좌파와 좌익파쇼를 분간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도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전부 우파 사람들만 가득하고 정치는 우파 정치만 해야 된다는 발상도 잘못된 발상이라고요. 좌우파가 골고루 있어야죠. 그게 선진국이죠. 좌익파쇼, 우익파쇼와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반쪽미당은 좌익파쇼입니다. 좌익파쇼. 외교 정책이든 통일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모든 것, 복지 정책이든 모든 게 다 좌파시오 정책이에요. 자유좌파 정책 아닙니다. 매국노 집단입니다. 이완용만도 못한 집단이에요.
반쪽이들이. 그 인도라 응? 누구야? 디센티스 또 누구야? 응? 이번에 또 공화당에서 출마하신 분, 예? 미국 부통령 펜스 다 자유좌파, 자유우파잖아요. 그게 지지해요. 미국 공화당은 자유우파, 미국 민주당은 자유좌파. 전 둘 다 지지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우익파쇼 아니야, 성향이. 민주당 내에 있는 좌익파쇼도 저는 반대하지만 공화당 내에 있는 트럼프 같은 우익파쇼 반대합니다. 저는. 어떤 반쪽 정원더러 축하해 이렇게 발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익파쇼가 럼프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우파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트럼프 좋아한다는 애들 경계하십시오. 우파라고 같은 친구 먹지 마세요. 워싱턴 톡 VOA. 그래서 이분은 전에 한번 나왔던 거는 월러스 글렉슨 해병대 차량. 말 잘해요 이분. 근데 이분은 저는 외교관인 줄 알았어요. 말을 딱 가려서 하시는 분이야. 이분은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군인 출신인데 말을 너무 잘하세요. 벤 디펜 이분은 이분도 전에 한번 나왔죠. 아무래도 저는 이 외교관스러운 해병대 분 말씀이 조금 더 듣습니다. 뭐 사이다 바로는 반벤 디펜 이분이 많이 했지만 어쨌든 조곤조곤 이게 해병대 출신인데 외교관처럼 말하는 이분이 설득력이 더 있네요. 조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또 아침 한개. 그래서 이렇게 또 반쪽 정원이 연이 이제 곧바로 2차 발사한다 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잖아. 이번엔 동해로 발사하네 뭐 이러고. 한다 이거죠. 반쪽 정원이가. 정철위성. 김길선 누님 말씀 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홍콩 대만 쭝공에서 지금 천안문 항쟁 6월 4일 6.4 천안문 항쟁인가 그렇죠. 그래서 구속되고 여러가지로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전략이죠. 그래서 이게 인드라 얘기가 여태까지 한 얘기가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 전쟁처럼 휴전하거나 정전해야 되는데 둘 다 협상 테이블에 나올 생각을 못 한다 이거죠. 현재 조건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러시아 승리를 시킬 수는 없죠.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영토 회복한 상황에서 정전되거나 휴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죠. 그러자면은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이 필수적이다. 인드라 계속 인체 상륙 작전. 그래서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고. 그러면은 이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거지. 우크라이나 현장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협상 테이블장에 못 나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제렌스키나 푸딩이라도 협상장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번 대반격 작전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다면 푸딩이나 제렌스키 모두 협상장에 나올 조건이 갖춰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인드라 얘기나 CFR 얘기나 같습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부터 개전 이후부터 계속 일관되게 한국 전쟁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새삼스럽게 하는 얘기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읽어보시고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종교, 역사, 사회문화, 코리안 사파리, 레벨업, 파비앙, 킬 엔터테인먼트, 퍼네이, 뭐죠? 크로니클, 오집으로. 코리안 사파리, 이태원의 48년 경력의 언니. 개업할 때 35세, 지금 84세.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그냥 남편도 10년 전에 잃고 집에만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젊게 살다가 가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즐기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게 행복한 거죠. 저도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인달라도 그런 생각이야. 공통점이 있네요. 돈은 중요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돈 중요합니다. 미안해요. 돈 중요해요. 아직 덜 살아서 그래요. 저도 한 80살 넘으면 하여튼 건강이 부럽습니다. 80살 넘으셔가지고 육체적 나이는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팝 수익 조회수 8천만 이상, 에스파 스파이시 미만은 된다. 제가 이제 매번 다르죠. 6월 첫째 주 기준이에요. 조회수가 8천만은 넘어야 된다. 그 기준이 현재 에스파 스파이시다. 계속 올라가죠. 다음 주쯤에는 9천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집으로 하여튼 간에 인드라가 뭔가 주목하면은, 구독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시하죠. 누군가가. 좋은 일이 좀 생깁니다. 방통위원장 바뀌니까 이런 일이 생겼나요? KBS가 아직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오지브로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여행 유튜버들이 혼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아이 없이 아이 안 낳겠다 그런 것도 좋지만, 한국의 그 미래를 생각할 때 아이들과 함께 세계 여행하는, 부부가 함께 세계 여행하고 아이와 함께 세계 여행하는 그러한 어떠한 유튜브 채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맨날 고독하게 혼자 산 타는 것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자기 아이들과 함께 산을 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지브로 님도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파비앙, 사우디 친구인데 모델도 했대요. 국무인대 컨공과 나왔다고 하네요. 네옴시티건 만약에 잘 되면 이 친구 뜨겠는데요. 확실히 그래요. 사우디 친구를 만약에 우연히 보면, 야, 너 부자냐? 사우디 사람이라고 다 부자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레벨업이 우크라이나 K-팝 커버 댄스 팀 중에서는 최고다. 틈만 나면 레벨업 동영상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유로비전 작년에 우승한 곡. 우크라이나가 저력이 있다.
1929.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뭐야, 약간 모디를 깠는데 이 언니가 아이슈아라 라이. 네, 네. 인들아 좀 일부러 과장되게 얘기했는데 아이슈아라 라이가 나이가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2010년 지금 나이가 시은이 넘은 거 아니에요. 시은이 73년생이면 올해 시은 아니야. 시은. 네, 50 아닙니까? 50. 네. 여배우 나이가 40 되면 더 이상 청춘물 찍기가 어렵죠. 은퇴만 해서 은퇴한 건데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중요한 건 왜 아이슈아라 라이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런 신흥 스타가 안 나오냐 이거죠. 그런 것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뭔가 요즘 뭔가 인도 영화나 인도 팝이 뭔가 침체기를 겪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과거와 달리 그렇게 자꾸 일본 애들 하는 것처럼 자꾸 인도 팝이나, 예전에는 자기 광고 때려가지고 인도 팝을 막 선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자꾸 인도 팝 유튜브에 띄우는 것도 자꾸 뭔가 이렇게 차단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또 이왕 차단하는 것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아까도 디 인디펜던트 영국 노동당 당수나 영국 총리 보수당 수낙 총리 발언 같은 경우는요 자막 처리가 안 돼요. 지난번에 인드라 얘기했잖아. 아사히 채널에서 이게 뭐 국가 기밀입니까? 왜 자막 처리 안 하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번에 그 호주 금리 인상 뉴스도 그렇고, 어떤 거는 자막 처리가 되는 뉴스가 있고 어떤 건 자막 처리가 안 되는 뉴스가 있어요. 그럼 저는 자막 처리 안 된 뉴스일수록 더 봐요.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자막 처리된 뉴스는 일단은 대충 보는데, 자막 처리가 안 된 뉴스는 이게 뭐지 하고 관련 자료 찾아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냥 다 자막 처리해서 나오게 해요. 왜 어떤 거는 자막 처리 시키고 어떤 거 안 시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시간 넘었네요. 11시 48분. 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없으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손 들어 주세요. 아무 얘기나. 분숙자가 2시간 넘었다 하면 가슴이 떨려요. 더 방송하고 싶지가 않아. 하기 싫어져요.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가쿠토님 고맙습니다. 분숙자는 안 고마워.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마타세! 다일단님 고맙습니다. 헤르메트커님 고맙습니다.